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과거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우리 조선시대 선조들도 급하게 한탕을 노리다가 폐가망신한 사례가 여럿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반면교사 삼아볼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혹은 투기? 네. 선을 넘었던 사람들 많습니까? 조선시대에? 역사를 보다 보면 정말로 많아서요. 예. 정말 셀 수 없듯이 많은 사람들이 돈 좀 벌어보려다가 예. 그거 크게 한탕을 노리고 덤벼들었다가 정말 알거지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투기의 민족이라는 책도 쓰셨었잖아요. 조선시대 그 정도로 많을 정도였습니까? 예, 그 상당히 어느 시대나 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실패한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조선시대 정조 때, 네. 그때 투자를 하다가 엄청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안명관이라고 합니다. 안명관. 예,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망했으니까요. 그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재산을 확실히 말아먹은 것으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인데, 말아먹은 것으로 유명해진.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잊힐 뻔했는데요. 예.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남공철이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의 그 묘지를 써줍니다. 이 죽은 사람의 행적을 정리해 주는 거. 그래서 그걸 또 자기 문집에 남겼어요. 그 덕분에 이 옛날 정조시대 때 확실히 망했던 사람의 행적을 어떻게 망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까지 유명하게 망했길래 영의정까지 지낸 사람이 그걸 기록으로 또 남겨줘요? 보통 이거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당시 유명한 문인이나 네. 훌륭한 사람한테 가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를 잘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좋은 이야기를 써줘요. 이분은 이래서 훌륭했고 저래서 훌륭했고 그렇게 써주지. 근데 이 남공철이라는 사람은 이 안명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삭석들이 정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자세하게 써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걸 받으면 당연히 그 자식하고는 촉을 줬을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덕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어땠길래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안명관이라는 사람이 우선 관리였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잘 나가는 쪽에. 우선 그 강화도에서 이제 그 공을 세워서 네. 그 통정대부도 되고 영조 때 통정대부? 무려 종 2품까지 올라서 동지부 청사까지 생정으로 굉장히 높은 벼슬까지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종 2품이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과시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묘지에 남공철이 쓴 거에 따르면은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예. 좋은 말을 타고 싶어 했는데 예. 남이 자기보다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말을 타면 되게 속상했다. 나도 저런 걸 타야 되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아마 명품 옷 막 브랜드 크게 써 있는 거 그렇죠. 입고 막 슈퍼카 타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런 거 좋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사람 그럴 수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가진 재산을 탁탁탁 털어서 시드머린을 마련합니다. 그 조선시대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선망하는 부가 있어요. 지금이 마치 뭐 한강뷰 아파트인 것처럼 조선시대 때는 그 한강 그 궁궐 옆에 북촌에 한 300칸짜리 대저택에 살고 싶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방이 300칸 있는 집.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조선시대 때 좋은 집은 정원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어디에다 투자하려면 바로 은광이었습니다. 그 이때 그 워낙 조선도 지금도이지만 그 당시 국제 통화 기구가 예. 기준 통화가 바로 은이었거든요. 은화. 예. 네. 청나라나 맨 처음에 우리나라가 그 옛날에 이렇게 경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가 네. 임진왜란 시기 때 이제 명나라 군대가 오면서 그 사람들이 은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거 덕분에 은 통화가 전체적으로 돌기 시작했고 예. 또 그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도 이제 은을 기준화표 때문에 옛날 이제 사극이나 아니면 무협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굽은 은덩어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이 많이 있으면은 국제적으로 무역을 할 수도 있었고 당시 조선에서는 땔감이나 나무를 살 때도 은 조각을 가지고 거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 정도로 은이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즉 그리고 어차피 은은 귀금속이에요. 예. 은을 많이 캐내면 부자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그 은을 캐내기 위해서 그 안면관은 자기 집을 팔고 말도 2마리 팔고 자, 집하고 이제 자동차 2마리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집 팔고 차 팔아서 예. 그다음에 밭도 200마직이나 팔았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거 캔 양이죠. 거의 이제 은광으로 올인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가채 2개도 팔았다고 하거든요. 가발 같은 거요? 예, 가채는 그 여자들이 머리 장식을 하기 예. 위해서 쓰는 거였는데 옛날에는 진짜 사람 머리를 가지고 잘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싸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채도 한 큰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걸 팔 정도로 은광에 투자를 한 거예요. 예, 크게. 그래서 수천금을 만들어서 어디로 갔냐? 평안도로 갔습니다. 평안도. 그러니까 평안도 지금 평안남도 성천군이 있거든요. 네. 이 성천은 지금도 광산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게 아연과 납입니다. 근데 이 납이 보통 은과 섞여 나올 때가 많아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 연산군 때 그 연은 분리법이라고 해서 그 납과 은을 그 녹는 점이 다르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용해서 순수한 은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은을 많이 캐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은을 캐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또 납도 뭐 산업재로 팔았겠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 당시 조선시대 때 광업이 좀 특이했어요. 그냥 가서 이제부터 광산이 되겠다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광물이 나오는 구멍을 찾아냅니다. 이걸 그렇죠. 구멍을 혈이라고 해서 그럼 이 자기가 찾아내면 여기 주인이 되는데 그럼 이게 구멍의 주인이라서 혈주라고 해요. 그 이제 탐사를 해보는 건데 네, 네. 그게 누구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땅이 이게 필지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야산이나 그런 데에서 특히 찾아서 산 같은 데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여기 이 구멍은 내 거라고 하는데 당연히 파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렇죠. 필요한 게 물주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이 돈을 대겠다. 이 은광을 패는데 돈을 대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은이 있을 것 같아. 예. 내가 찍었어. 그 사람은 혈주. 음. 근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물주가 이제 필요하고. 예, 물주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쓰는 물주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은을 찾아서 돌아다니면 그 당시에 그 당시 표현으로 물에배 아니면 그 일당 광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광부들은 이제 꿈이 그거죠. 어떻게 파가지고 더 그 귀금속 덩어리 하나 찾아서 좀 어떻게 좀 잘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파라코들. 그 사람들은 광산이 열었다 하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같이 땅을 파면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광부들이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은도 가져갈 수 있었던 물론 거예요? 그걸 안 가져가려고 열심히 텁니다만 아, 예. 그 이제 주머니 수색하고. 예, 예. 그렇긴 하는데 이제 그 꿈을 꾸는 거죠. 이제 내가 여기서 파가지고 언니가 커다란 덩어리를 빼서 나도 혈주도 되고 물주도 되고 광산 주인이 되겠다. 네. 내가 땅만 팔아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이 다음에 혈주 될 거야. 예, 이렇게. 약간 그런 그 광산 꿈나무들 약간 그런 얘기하면 좀 잔인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는데 또 이게 광산을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관청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당시 그 광산을 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은을 파내는 광산은 은점이라고 했는데 안면관은 보다시피 워낙 관리였기 때문에 그 평안감사의 허락을 잘 받아서 그 당시 그 성청 부근에 별장이라는 벼슬아치가 되고 그 수천금의 시드머니를 들고 딱 왔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 혈주와 그 파라코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어서 오세요 환영하면서 저쪽에 가면 은이 잘 나와요. 저쪽에 가면 은이 잘 나와요라고 이렇게 속살거립니다. 아니 박봉남님이 우리나라에 은광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여기 일단 평안도 이야기고 예, 평안도 성천이고 중요한 거는 예, 땅은 팔 수는 있죠. 예. 파서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그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서 3년 동안 네. 돈을 퍼 부었습니다만 예. 그런데 나오긴 나왔는데 광석 8석을 녹여서 겨우 한 양이 나올 정도로 아주 채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잠시만요. 은광이었습니다. 한 양이요? 예. 10돈? 예, 그러니까 그 대략 그 정도. 3년 동안 파서요? 가서 예.
망한 거 아닙니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야, 점점 3년 떨어져 동안 가니까. 한량, 예. 그렇죠. 이제 돈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예. 이 그 무렵애들도 알아요. 이제 빨아먹을 돈이 없어졌구나. 아. 그래서 이제 하나 둘 떠나가고 결국 광산은 망하고 안면과는 거지가 되어서 빌어먹으면서 겨우겨우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탄광에 같이 노동력을 제공했던 사람들도 나도 한 주머니 좀 챙겨가고 싶었는데 예, 에이 망했다. 예, 그냥 이제 그렇죠. 급여나 받아갖고 가자. 안면관 저 사람 망했다 예,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면관은 거기서 이제 손을 씻었습니까? 털었습니까?